JMS 신도들이 정명석 교주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현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자. 이들이 주장하는 정명석의 억울함,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동안 JMS 집회와 선전물, 또 자칭 기자회견이라는 공식 입장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정명석의 억울함이 대체 무엇인지 들어봤는데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증거물 가운데 하나인 녹음 파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도 일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네. JMS 신도들은 이 녹음 파일에 대해 원본이 없다, 또 편집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물로서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는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우선 복사본이라고 해서 증거물로서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 또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상당수 있고요. 네. 또 음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효력은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이 녹음 파일 공개된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사실은 총 1시간이 넘는 분량인데요. 결국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부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검토해야겠죠. 네. 법원은 해당 녹취록을 검토 후 증거로 채택해 재판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녹취 파일이 사본이어도 그 음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게 맞냐라는 주장이죠. 네, 맞습니다. JMS는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당할 당시에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왔다면서 이것은 항거불능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집회뿐만 아니라 공식 입장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명석 교주의 재판을 맡고 있는 A 변호사는 자신들이 어떤 신념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를 세뇌당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거불능의 판단 시점은 성폭행을 당할 시점이 기준이지 그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당한 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비정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성범죄가 심리적 상처를 크게 남기기 때문입니다. 또 법조인에게 자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종교 교리에 심취해 있는 상황에서 교주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부터 강제추행 성립 기준을 대폭 낮추면서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했느냐를 따졌다면 현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으로 기준이 바뀐 바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기사에서 신도들이 이제 정명석 씨를 신격화했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기사에서 이제 눈에 띄는 점이 집회 참석자를 부풀리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죠. 네, 지난 15일 집회 20만 명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2만 명으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네. JMS가 참석자 수를 부풀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8월 20일에 있었던 집회도 3만 명이라는 주장과 달리 1만여 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이현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